안녕하세요. 원에스 다이어리의 주인장 원희입니다. 오늘 저희 컨텐츠는 제가 2022년도에 어학연수를 와서 어떻게 컬리지까지 들어갔고 그 사이에 어떤 결정들과 고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2024-2025 캐나다 어학연수 비용과 모든 꿀팁입니다. 처음에 저는 2022년 10월경쯤에 캐나다 토론토를 입국을 했고요. 7월부터 비자 준비를 해서 파바바바박 엄청난 빠른 속도로 비자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국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어학원을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캐나다에는 그 어학원들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원을 골랐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일락도 있을 거고 뭐 또 많을 텐데 저는 아일락은 안 갔어요. 제가 가진 않은 학원인데, 제가 학원을 다녀보니까 뭐 한사라는 조그마한 랭귀지 스쿨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그 IELTS, 토플 이런 걸로 뭐 좀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목표를 두신 분이 있다면 그런 쪽을 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야 나는 나의 이 젊음을 즐기겠어 하는 분들은 조금 놀고 액티비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학원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서류들은 보관을 해 놓으셔야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자를 받는 방법이나 과정들은 너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다녔을 때에는 6개월에 8,880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6개월짜리 코스로 이제 수업을 들었고 8,880불이 정확히 들었어요. 지금은 또 2025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마 제가 다녔던 학원이 조금 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들은 좀 비쌀 수도 있고요. 근데 놀러 갈 때마다 다른 추가 피가 붙어요. 그래서 네, 뭐 잘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크게 밴쿠버랑 토론토가 나뉘어져 있는데,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요. 대신에 토론토보다는 덜 추워요. 그리고 토론토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많이 춥습니다. 근데 막 그게 막 엄청 춥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막 독바 챙겨오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밴쿠버도 요즘에 너무 많이 추워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도 영하 20도 정도로 떨어졌었고, 다만 이제 그 차이는 그 영하 20도가 얼마나 더 길게 유지가 되느냐 그건데, 저는 이제 추운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저는 토론토를 골랐고, 제가 어학연수를 마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기회가 많고 더 넓고 이런 토론토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는 크게 다운타운, 미드타운, 업타운 이렇게 있는데,
다운타운은 유니언, 퀸, 킹, 던다스 뭐 이런 막 노는 곳이 많고, 미드는 이제 조금 조용합니다. 에글린턴, 뭐 로렌스 뭐라고 해가지고 좀 조용하고 치안도 좋고 좀 젊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미드타운이 물론 다운타운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업타운은 핀치라고 한인타운이 있어요. 물론 그 다운타운에 크리스티라고 제1세대 한인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나마 핀치가 업타운에 있는 핀치라는 동네가 한국인이 많고 그 룸렌트도 한국인이 하시는 걸 찾으면 핀치라는 동네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식당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옐로우 라인이라는 거의 종점이기 때문에 꽤나 다운타운과 거리가 있어서 한번 놀러 나가려면 마음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셰퍼드형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되게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 젊은 엄마들이 셰퍼드형에 많이 사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집값이 월세가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미드타운 에글린턴에 살았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했었어요. 그냥 집 앞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다운타운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 같은 집순이에겐 최고였던 동네였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도 좋지만 내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론토나 밴쿠버보다 조금 더 조그만한 소도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사스카춘도 있을 거고요. 뭐 알버타주도 있을 거고요. 알버타가 소도시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데는 한국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fully 영어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추천을 드리고요. 할리팩스 뭐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 efficiency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수업을 절대 빠지지 않고 다 받아 적고 듣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셀프 스터디하고 예습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돈 낭비를 안 해요. 그냥 막상 나 뭐 대학교 졸업 전에 한번 뭐 어학연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놀러 가보고 싶고 이런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영어 공부를 진짜 한번 빡세게 해서 한국 가서 취업을 도전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늘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네이티브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토론토의 대부분의 인구의 인종이 멀티컬처럴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국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잉글리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잉글리시, 약간 한국어식 영어가 있듯 그 나라만의 영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영어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랭귀지 스쿨의 그 효율성은요, 정말 본인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사실 6개월에 8,800불이 결코 비싼 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절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네이티브와 더 긴 소통을 원하신다면 저는 조금 소도시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토론토는 한국인 너무 많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영어를 연습하기에는 조금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론토는 텍스가 13%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레스토랑이나 뭐 밥을 사 먹으면 13%의 텍스가 따로 붙고 그 다음에 팁을 줘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할지언정 팁과 텍스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그 정도를 안내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캐나다를 준비하시면서 캐스모라는 카페를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고 하시면 되는데, 캐스모에서는 대부분 중국 물품을 파는데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룸렌트를 구하는 그런 정보성이나 그리고 환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환전 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룸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캐스모나 뭐 키지지, 뭐 페이스북을 이용한 룸렌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 랭귀지 스쿨에서 제공하는 도미토리 도식 아니 한국말도 기억 안 나. 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아파트를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겁도 많고 약간 제가 이미 제 머리가 다 큰 상태로 결정을 한 선택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한국에서 현지 리얼터분과 연락을 해가지고 랜선으로 집들이를 하고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 당시에 원베드룸에 조그만한 룸이 하나 딸리고 그리고 베스룸이 2개인 그런 집을 빌렸어요. 가격이 원베드룸이랑 스튜디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베드룸은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룸이. 그래서 이제 방이 없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아는 정말 그 한국식 원룸 그거랑 원베드룸이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가격 차이가. 대신에 불법이지만 1년치를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치를 한 번에 주고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그냥 본인들 나라로 많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불법인데 렌트 유닛을 아예 빌리실 거라면 1년치 정도 또는 6개월치 선납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없습니다. 집 주인분이 내시는 거라서 여기 좀 부동산법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건 전혀 없고 키 디파짓이라던가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1년치는 선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월세가 없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룸렌트 같은 경우에는 한 800불에서 13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나 다른 룸메이트가 있다거나 화장실 공유, 키친 공유, 거실 공유 뭐 이런 것들의 불편함이 좀 따라요. 그리고 요즘 시세가 또 막 불법인데 거실까지 렌트를 줘가지고 거실도 쉐어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ESL 코스를 밟았다고 드렸는데 들어갈 때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레벨 테스트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다행히 6개월 안에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ESL을 들었었는데 ESL을 들을수록 뭔가 캐나다에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차쯤 때 ESL에서 패스웨이라는 걸로 제가 바꾸게 됩니다. 패스웨이라는 거는 여기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 도구? 뭐 정책? 뭐 그런 건데요. 패스웨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패스웨이의 레벨을 충족을 하면 그냥 다른 시험 없이 그냥 제 고등학교 성적, 뭐 대학교를 나왔다면 대학교 성적 이런 것들을 내고 합격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패스웨이로 바꿨어요. 4개월 차쯤에. 그래서 패스웨이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컬리지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고자 했던 공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레벨을 또 맞춰야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을 요구하는지는. 근데 대부분 어드밴스드가 최고거든요, 거의. 근데 보통 프리 어드밴스나 어드밴스드를 따야 패스웨이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토론토는 막 유튜브에 요즘에 망해가고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른 국가이고 다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나름 안전하고요. 뭐 제가 아는 동생들은 막 12시, 새벽 2시까지도 그냥 다운타운에서 술 마시고 집 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홍대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술을 안 해서 집순이여가지고 저는 정말 공부 또는 제 할 일만 했던 사람이라서 여기에 밤 문화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클럽도 안 가봤고 뭐 2년을 넘게 거주하고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처음에 구한 집이 2,500불 정도 됐었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한 1,100불 때 저도 이제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00에서 1,200불 정도로 낮췄고요. 제가 미드타운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업타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토론토는 세일스 텍스가 13%고요. 그리고 거기에 튜이션 피랑 그리고 리빙 커스트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튜이션 피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는 점, 보통 8,000불에서 12,000불 정도 6개월 코스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빙 커스트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소비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 용돈이 주어질 줄도 모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 보는 거 정도에는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를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외식이나 나가서 논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뭐 리빙 커스트는 한 1,000불 미만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ESL만 할 거면 저는 솔직히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 공부에 욕심이 있다, 컬리지를 가고 싶다 하시면은 6개월 정도 잡으시고 확실하게 영어를 좀 다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웨이를 통해서 컬리지 입학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패스웨이를 안 하면 그 IELTS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어차피 돈을 내놨는데 어학원에. 그래서 패스웨이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토론토는 꽤나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5년도에 집값이 조금씩 월세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운타운 쪽이.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가 살았을 때보다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컬리지의 학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꽤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싸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인터내셔널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다니는 컬리지는 한 서메스터당 좀 다르지만 8,800에서 한 12,000불 사이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헬스케어 건강보험, 학교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이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뜯어가는 게 많아요, 사기꾼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한 학기당이니까 4년이 되면 48,000불 정도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리빙 커스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추가되면은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 토론토에는 크게 컬리지가
그나마 이름이 있는 컬리지가 두 개예요. 세네카랑 조지 브라운이라는 컬리지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네카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하는 게 많다고 들었고요. 코업이라고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실 거라면 저는 그쪽 학교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세네카는 되게 위쪽에 있고요. 조지 브라운은 되게 다운타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투철해요. 학교마다 워낙에 다 달라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정확하게 코र्스들이 나와 있고 내가 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트랜스퍼 그 유니버시티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론토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면 U of T, University of Toronto, 그리고 뭐 공과대학으로는 이제 뭐 워털루, 맥마스터, 맥길 뭐 명문대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세네카는 제가 알기로 뭐 그 중에 하나랑 그 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욕 유니버시티라고 나쁘지 않은 대학교가 있는데요. 지금은 파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아무튼 되게 많은 길이 있어요. 조지 브라운을 가시던 뭐 세네카를 가시던 뭐 어떤 컬리지를 가시던 다 본인 하기 나름인 거고 ESL을 들으시든 뭐 패스웨이를 하시든 뭘 하시던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ESL 패스웨이 학원을 다니면서 맨날 학원 빠지고 놀고 막 이랬던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일궈오고 있는 상태여서 모든 게 간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요, 뭐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왕 온 거 놀기도 노는 건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는 미국보다는 토론토에서 단기 어학연수가 더 나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정말 순서 없이 한번 그냥 설명을 드려봤어요. 되게 캐주얼하게. 그래서 정리가 조금 안 됐지만 알려드려보고 싶었던 것들은 정보 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파트에서는 캐나다 출국할 때 뭘 챙기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떤 게 효율적일지, 핫팩 이런 거 안 챙겨도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뭐 캐나다에서 이제 왔으니까 캐나다 은행 계좌도 열어야 될 거고 뭐 핸드폰도 만들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 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랭귀지 스쿨서부터 컬리지까지의 저의 스토리를 좀 알려드렸고 조금 얘기가 길었어요. 정보성 전달인 만큼.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최대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